투자자들의 감정선을 봤을 때 극단적 공포뿐만 아니라 아예 외면하는 수준이에요. 정말 다 손절하고 떠났거나 관심이 아예 없는 상황. 근데 또 그와 또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의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뭔가 이 자본 효율화 자체가 굉장히 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누군가 팔고 있지만 뒤에서는 사고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한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촉매제까지는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좀 취하고 있다. 이럴 때 조금씩 나도 뭐 주택 청약 넣듯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넣어볼까라고 하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타임 레버리지 채널 운영자이시죠.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요즘에도 비트코인이 약간 조금 회복했다가 다시 또 약간 좀 조정받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요즘에도 아무래도 주식에 좀 관심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항상 또 안 좋을 때 대비를 해야 또 다음번 또 상승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코인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네.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된 건지랑 앞으로 좀 이게 좀 이어질 건지 요 얘기 한번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현재 시점 가격이 한 65K 정도, 네. 1억 원이 현재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대표님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종전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네. MOU를 체결했다, 종전에 대한 어떤 협약을 하고 네. 이제 19일날 스위스에서 또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올라주는 폭이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엇보다 어쨌든 이제 좀 호르무즈 해협도 좀 개방이 되면서 물가도 좀 잡힐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주식은 오늘 너무 잘 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크립토 쪽은 좀 잠잠하게 오르는 듯한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서 올타임 하이 뭐 한 1억 7천 8천까지 갔잖아요. 120K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빠져 있거든요.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그래서 작년 10월 10일에 엄청난 큰 청산이 있었고 지금 그 이후에 계속 뭔가 4년 사이클이 마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하락 횡보장을 거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투심은 정말 바닥 구간이고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를 미뤄보더라도 뭐 이스트림 피어 굉장히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단에서는 제도권의 어떤 편입 움직임이라든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융합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두나무 주식 이제 업비트 운영사가 두나무잖아요. 실제로 뭐 한화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우리가 잘 쓰는 하나은행 주금융권이죠. 거기서도 원래 가지고 있던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주식을 그대로 지분을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전통금융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쪽으로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뭐 코빗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이 완전히 사들이는 과정에 있고 코인원 같은 경우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것만 미뤄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시장 가격과 이 뒷단에서 벌어지는 제도권의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에 격차가 굉장히 좀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언급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이런 구간 정말 지루하고 난이도가 격상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레버리지 비율을 최소화하고 한마디로 이제 선물 단타는 치지 않고 천천히 이제 이 현물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일하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이제 그 동트기 전 새벽이라고 봐야 되나요? 되게 아주 깜깜하지만 곧 좋은 시절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계속 이 새벽 구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뭐 지금 조금만 버티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저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언제부터 오르고 어디까지 오르고에 대한 인덱스를 제시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보수적인 스탠스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종전 시그널이 얘기 나오면 이제 주식만 좋아지고 코인 쪽은 이렇게 이게 글로벌적으로 지금 관심도가 극도로 낮은 건지 맞습니다. 왜 이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돼서 정말 지금까지 억눌렀던 그 물가에 대한 압력 최근에도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제 조금씩 유가가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그 소식 나오자마자 뭐 한 $80 선으로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미루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당연히 보는데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주식이나 물가 조금 더 잡히겠다 이런 쪽은 좋게 보이지만 또 그에 반해 코인에 대한 상승률은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좀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거 진짜 이러다가 뭐 한 번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진짜 이거는 4년 사이클이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올해 자체는 그냥 계속 하락 횡보장, 올해 한 10월, 11월까지는 계속 그냥 네. 지지부진한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유발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트래티지가 뭐 좀 뭐 매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통에 좀 믿고 있었지라고 했던 그 분들도 약간 좀 던지는 뭐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거는 뭐 좀 너무 와전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 5월 말 정도에 이제 스트래티지가 한 32개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32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한 번에 큰 충격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트래티지 발로 해서 좀 크게 우는 현상이 나왔는데 뭐 무엇보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 자체가 한 85만 개 육박하거든요. 네. 사실 그 중에 32개 비트코인이면 0.1%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미미한데 무엇보다도 이 마이클 셀러가 지난 5년간 6년 동안 계속 본인은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신념. 저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저렇게 전략적으로 비축하네. 나도 그럼 길게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런 DAT 기업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 포지션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배신을 맞은 듯한 이런 좀 심리적인 영향도 작용을 했고, 무엇보다 스트래티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STRC라고 하거든요. 영구 우선주. 네. 친구들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만 산 게 아니라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꾸준히 사왔고 그 가운데서 더 이제 본인들만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STRC 우선주까지 발행을 했는데 월 2회 배당 이자를 주고 11.5%나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불티나게 팔렸는데 최근에 그 판 이유 32개를 팔았다 했잖아요. 그 판 이유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팔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스트래티지를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좋게 바라봤다면 네.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해서 굉장히 탄탄한 계단식 상승을 해주면 너무 좋은 모델은 맞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심하고 시가총액도 뭐 한 2조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작고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기저가 깔려 있어서 스트래티지의 어떤 그런 STRC 연구 우선주 발행은 조금 리스키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뭐 무너지기를 뭐 이렇게 의도하고 있다, 거기가 무너져야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추가적인 악재, 뭐 이 스트래티지발 악재 이런 거는 이제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앞으로도 충분히 최근에 32개를 팔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가격이 오히려 올랐을 때도 충분히 또 던질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스트래티지, 뭐 비트마인, 뭐 이더리움이긴 하지만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뭐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이나 뭐 최근에 스트라이브도 지금 굉장히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들의 대주주 목록을 보면 사실 금융 엘리트들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서 금융 엘리트라고 하면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를 말을 하는 건데, 사실상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 DAT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앞에 세우면서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본인들이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사고 팔고 하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을 충분히 상승이나 하락으로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트래티지가 망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크게 빠질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망한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점점 더 그들의 영향력 아래 코인판이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총 2조 달러라고 한 게 뭐 네. 많다면 많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 뭐 이런 그 기존 월가의 자산 규모로 뭐 이게 지금 이 시장 자체를 장악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시간과 돈은 무한정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눌러가지고 수량을 확보한 이후에 가격을 올리겠다, 뭐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도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가기 좀 어려운 건지 뭐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로서 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는 해요. 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채굴 원가 자체가 한 6만 달러 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기세만 했을 때. 근데 네. 무엇보다 거기에 뭐 인건비라든지 채굴 인력, 전기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은 뭐 한 7만 달러, 8만 달러 선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많은 채굴 업체들 역시나 많이 줄도산이 되고 조금 이제 대형 채굴사만 남는
그런 어떤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많은 개인들이 좀 떠나가고 있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이 OTC 블록딜 거래를 통해서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네. 또 그와 또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최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순 유출이 좀 나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 크립토컨트 CEO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뭔가 이 자본 효율화 자체가 굉장히 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누군가 팔고 있지만 뒤에서는 사고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한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촉매제까지는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기관은 사고 개인들은 계속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좋은데 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굳이 여기서 있을 필요는 없겠다. 딴 데 갔다 오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겠네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지금도 뭐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뭐 거의 암호화폐처럼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요. 있고 오늘도 뭐 코스피 지표 보니까 한 8,500선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AI 붐이 있었고 또 스페이스X도 상장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은 대중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실 숫자에 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또 가격적인 부분을 모시 못하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있을 바에야 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물려 있을 바에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뭐 하이닉스 타고 삼성전자 타고 스페이스X 나도 조금이라도 타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 기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미국 연준도 뭐 지금 금리 인상 얘기들을 뭐 조금씩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금리 인상은 암호화폐 시장에 좀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악재죠. 무엇보다 악재라고 봐야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물가 관련해서 이제 뭐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가가 좀 더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만 또 고용의 무게를 둔다면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그런 미국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금리 인상 쪽으로 조금씩 기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도 금리 인상 하반기에 최소 한두 번은 하겠다 굉장히 네.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인 시장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 뭔가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 될 것 같아요.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이죠. 파월이 떠나갔고 지금 이제 물론 이사지로 남았지만 이제 케빈 워시의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이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절사 평균을 기반으로 물가를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금리 인상이 아닌 인하 쪽으로 또 기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방금 제가 언급드린 트림드 민이라고 하는 그 절사 평균은 뭐냐면 뭐 단기간에 뭐 관세라든지 전쟁으로 요동쳤던 혹은 극단적으로 내려왔던 물가는 다 빼버리고 그 평균값만 딱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네. 부분만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이 빼지다 보니까 물가 지표가 한 2%대 그들이 말하는 그런 PCE 지표랑 좀 부합되거나 혹은 더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케빈 워시가 어떻게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바라볼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지켜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이 좋은 구간은 아닌데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을 4년 이상만 보유하면 무조건 돈 벌었다 지금까지. 그 중간에 판 사람만 손해를 봤다. 그 말처럼 이제 사이클로 움직이고 사이클이 전고점을 항상 뚫어왔는데 그러면 이번도 사이클 론으로 치면은 올해 말 뭐 내년 초에 다시 또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것인지 된다면은 과거 그 4년 주기설대로 이번에도 또 전고점 뚫고 또 상승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의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지금 이 가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쉽게 말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선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4년 이상 보유했을 때 항상 익절권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리얼 라이프 프라이스라고 하거든요. 리얼 라이프 프라이스라고 해서 롱텀 홀더들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 평균 매물대에 좀 많이 속해 있는지를 봤을 때 한 4만 5천에서 5만 달러 정도를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 6만 5천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까지 다 털고 가게 되면은 충분히 하락했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이클 패턴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16년 정도의 이런 역사적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뭐 21년 때도 그렇고 17년 때도 그렇고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한 61.8% 정도의 피보나치 지지선을 항상 하방 이탈하고서 올라간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61% 정도를 우리가 저번 사이클 고점 한 125K죠. 1억 7천 8천부터 한 61% 빠진 걸 보면 한
한 48K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65,000달러에 있지만서도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미뤄 봤을 때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관점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많은 법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또한 지금 다 하락 관점을 조금 열고 있어요. 항상 이 시장 자체는 대중과는 반대로 가는 습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하방을 보게 되면 또 반대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체인 지표 같은 거는 그냥 참고 지표로서만 보고 우리는 어차피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내가 DCA 하면서 재정 상황에 맞게 수량을 모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30% 추가 하락의 여지도 있다. 이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네.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지난번 하락장 그러니까 최저점 때가 한 2천 뭐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2-3천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면은 그 채굴 원가보다 확연하게 밑으로 내려갔었던 거였던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채굴 원가가 6만이니까 6만 이하로도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채굴 원가가 6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채굴 장비를 썼냐, 또 인력이 어떻고, 이 임대료가 어떻고, 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만, 혹은 더 낮게 보는 데도 있고, 더 높게 보는 데도 있어요. 뭐 8만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정확히 채굴 원가가 얼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소형 채굴 업체들은 다 파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난이도를 조절해가지고 얻어가는 게 굉장히 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 하나 지금 확실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두가 관심 없을 때가 사실은 이제 투자를 스타트해야 되는 시기인 거 맞잖아요. 국장도 24년에 관심도 하나도 없다가 그때 이제 연초부터 해서 막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지금은 모두가 지금 국장을 보고 있듯이 그렇죠. 22년, 23년 그때는 또 이제 비트코인 뭐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인간 지표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 지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저점 천천히 구간인가요? 진입해 주셔야 된다. 진입을 해서 조금씩 이제 구간으로 한 번에 다 몰빵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XRP 쪽에 굉장히 진심인 투자자잖아요. 네. 지금 XRP 센티멘트 이제 투자자들의 감정선을 봤을 때 극단적 공포뿐만 아니라 아예 외면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요즘에 그런 거 투자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다 손절하고 떠났거나 관심이 아예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실제로 온체인 지표 밀어보게 되면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악의 구간, 정말 모두 다 등을 쥐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 주봉 기준의 RSI라고 하는 상대 강도 지수를 밀어보더라도 과매도 구간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한 30 네.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도 없고 뭐 다 비관론이 팽배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럴 때 그럼 나 이럴 때 조금씩 나도 뭐 주택 청약 넣듯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넣어볼까라고 하기에는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반기가 이제 곧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관련한 어떤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중요한 어떤 변수, 뭐 어떤 좀 바뀔 만한 좀 여지가 있는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코인 시장의 어떤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네. 첫 번째는 유동성 공급일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떻게 물가를 대응할지 그리고 금리를 어떤 식으로 그들이 점도표를 찍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코인판 내 하나의 트리거인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완전히 가르고 뭐 윤리 조항이다, 디파이 영역이다, 이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지금 계속 세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불리시하게 긍정적으로 지켜봤을 때 한 7월에서 8월 사이 올해 여름께 안에 이게 완전히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제 왜냐하면 상하원 이쪽들도 이제 중간 선거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마지노선이 이제 7월 뭐 8월 초 중순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이 좀 통과가 돼야지만 암호화폐 쪽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8월에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거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